얘기를 듣기 전에 네. 우리 김민석 수석 최고의 말씀부터 듣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도자를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100번 김구를 7.18에게 잃었고 장준하를 박정희에게 잃었고 노무현을 검찰에 잃은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을 지키고 이재명과 함께 이재명을 다음번 대통령으로 만들고 정권을 교체냅시다. 자, 지금 김민석 최고께서 저렇게 했는데 우리 차근차근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그 대법원 판결이 무리다라고 하는 일정상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정리 한번 대법원 해보죠. 판결에 사실. 대해서는 앞서 오동현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소부 심리, 사실상 소부에 딱 들어간 다음에 심리를 해서 소부의 원들이 심리를 해서 전원합의체로 이걸 넘겨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결정을 원래는 그렇죠. 해야 되는 건데 네. 소부에 배당하고 나서 바로 전압으로 넘겼잖아요. 네. 그렇게 소부 심리를 생략했다 하는 위법 사항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전원합의체를 수집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법원 내규상으로는 10일 전에 회의를 소집해야 되고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의를 할 때는 그 그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은 아니죠. 여기 대법원의 재판 그 연구관들이 검토 보고서를 사전에 작성해야 되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네. 내규로 다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전원합의체 심리와 관련해서도 바로 그냥 배당한 다음에 바로 심리를 하고 또 이틀 뒤에 또 심리를 해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 절차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럼 이런 내규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대법관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거나 처벌하거나 이거를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현재는 탄핵밖에 없는 거죠. 탄핵이 아닐까. 그래서 아. 저희가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절차상의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합법적으로 어떻게 물을 수 있냐는 되게 전문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의원님들께 궁금한 부분입니다. 일단 그 직권남용이 가능하고요. 네. 직권남용 말하자면은 그 재판권이라고 하는 것, 심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사건을 배당받은 법관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자마자 소부에 배당되기 소부 2부인가요? 전까지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기간이 텀이 있었습니다. 네. 4월 22일 날 배당했고 네. 사건은 이제 3월 28일 날 대법원에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그 배당이 안 돼 있었어요. 가배당, 소위 말하면은 그걸 관리재판부라고 하는데 네. 그 관리재판부는 기록 관리 정도의 역할만 그렇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심리하고 의견을 형성하고 이런 과정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실은 배당되기 전에 대법관들이 이 기록들을 열람을 하고 의사가 잠시만요. 마이크가 꺼졌다는 댓글이 아. 나오는데 혹시 우리 이용 의원님 마이크가 제가 사고친 거 아니죠? 네. 자, 다시 중요한 말씀 이용원님 해주시네.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이용 의원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그 아까 전자 문서화 됐느냐라고 질문했던 이유가 이 첨대합 법원 행정처장이 네. 그 나와가지고 형사 기록을 전자 스캔으로 모두 보셨다고 확인된다 무슨 쪽지를 받아서 네. 그렇게 질의응답을 했던 네. 모습이 기억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자 문서화가 됐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되게 중요해 보여서 네. 그럼 이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모른다고 하면 될 거를 확인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되게 뭔가 뭔가 모의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도 지금 예, 방송사고 났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네. 사고들이 이제 속출하네요. 일단 지금 가배당부 인가요? 거기서 있는 관리재판부 거기서 돼 있는데 미리 가서 기록을 읽었다고 하면 그것이 위법한 것이고. 그것도 네, 위법이고. 그죠? 그리고 읽은 것뿐만 아니라 모종의 결론을 형성한 것 같은 그런 조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미리 뭔가 네, 결론을 맞습니다. 도출한 것 같은 그런 정황이 지금 있으니까. 현재 절차가 다 석연치 않습니까? 네네. 석연치 않다. 그러니까 22일 날 해서 바로 전화합의로 간 것도 유례가 없는, 지금 모든 게 유례가 없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유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유례가 없는 일이고요. 지금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두 가지 내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대법원의 배당 관련 내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전원합의체 심리에 관한 내규가 있습니다.
근데 두 후자 부분은 우리 이제 박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법원조직법에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한 심판권, 그러니까 심리와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배당을 받은 법관에게만 주어집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부에 4월 22일 날 배당되기 전에 이 사건의 대법관들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대법원의 판결 보도자료를 보면 자기네들이 상고심에서 기록을 접수한 직후부터 이거를 검토했다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아예. 네. 그리고 오늘 대법원 관계자 발로 기사를 보면 사실 봤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만약 이렇다라고 하면 법원조직법상 심판권이 없는, 재판권이 없는, 권한 없는 자들이 이 재판에 관여한 거예요. 아마도 이제 기록을 다 본 것 같지는 않고 예. 그것과 관련돼서 검토된 것이 이미 대법관들한테 수중에 들어갔던 이렇게 예. 들어갔던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서로 그때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심이 예. 강하게 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기록을 본 것 같지는 않단 아니, 말이죠. 기록도 그러니까 보기 전에 네, 그렇게 기록도 안 미리 보고 이렇게 결론을 유도하는 이미 거는 연구관이든 대법원장 쪽에서 하든 네.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온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료 이렇게 뼈대가 되고 이렇게 간다. 네. 이렇게 돼서 이미 그때부터 얘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일정상. 그런데 그것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록을 다 보고 대법관이 그 뭐 좋아 그렇다 치더라도 기록을 보고 내 의견을 말했다 이런 것도 또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네. 그게 우리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고 저는 이제 방점을 찍는 게 권한이 없는 자들이 재판에 관여했다는 게 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원천적으로 무효일 권한 수 없는 있다. 자들에 의한 권한 없는 법관들에 의한 판결. 결국은 원천 무효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물을 수 있어요? 원천 무효다라는 거는 어떻게 고발을 해서 물어야 되는 건가요? 원천 공수처? 무효를 그렇게 끌어낼 수는 없고 그건 형사 책임인 거고, 형사 아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툰다라고 하면 결국은 헌재로 가는데, 헌재. 잘 아시는 것처럼 재판 헌법소원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요. 한 건이 인정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은 저는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네. 이제 이 부분이 더 나아가면 지금 이제 사실은 형사재판은 소위 말하는 전자소송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외적으로만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전자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스캔 파일로 네.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 스캔 파일로 과연 이 대법관들이 봤을 거냐. 자, 그럼 기록 검토의 네. 측면에서 하나씩 좀 살펴보죠. 방금 우리 이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소송화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물론 일부 하고 있는 재판부가 가끔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있는데